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시장이 많이 어렵고 또 부동산 시장도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30대, 40대, 50대, 60대가 어떻게 자산을 늘려가야 되는지,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 과정 속에는 저의 경험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과거에 해왔던 과정, 그 과정들을 쭉 정리해 보면 그렇더라. 어떤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30대에서 60대가 자산을 늘려가고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내용은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그리고 주식과 또는 증여를 받거나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증여를 받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갖가지 이유로 돈 벌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이제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기회가 오겠죠. 뭐 부동산을 투자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증여를 받든 투자를 해야 기회가 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돼요. 그 과정을 내가 이겨내겠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또 하나는 꾸준해야 됩니다. 꾸준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들쭉날쭉하면 안 되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 한다 치면은 매달 30이든 50이든 50만 원이든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적어도 3년 뒤에 4년 뒤에 자산이 2배, 3배로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시간, 비례 법칙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저는 이 과정은 나이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30대, 40대, 50대, 60대의 투자 포인트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걸 설명을 드린 거고요. 먼저 30대, 40대의 투자는 먼저 목돈과 적립식이 같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목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 그러면 5천만 원 투자하세요. 이제 물론 내가 잠시 뒤에 어떤 종목과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통해서 성공했던 종목, 또 실패했던 종목, 뭐 앞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우리가 적립식을 하고 기간을 거쳐야 우리가 자산이 늘어나는 것인지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그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30대는 만약에 내가 이제 뭐 1,000만 원이 됐든 2천만 원이 됐든 이 목돈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의 목돈을 모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웬만한 중소기업을 다닌다. 그럼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한 1년 열심히 모으면 1,500원 모을 수 있어요. 또 2년 열심히 모으면 한 3천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습니다. 이 목돈을 마련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매달 월급을 받게 되면 적립식으로 30에서 100만 원 사이를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50대도 마찬가지죠. 이 목돈이 있어야 되고 적립식 투자를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60대는 조금 다르죠. 여윳돈을 가지고 분할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주식 투자의 부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투자 기간은 좀 넉넉하게 잡으셔야 돼요.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을 좀 잡아줘야 여러분이 자산을 지금보다 2배에서 3배까지 늘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여러분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자산 늘리기 쉽지 않죠. 주식 투자
한들 불안하죠. 부동산도 불안하고. 하지만 이 과정 속에는 시간 속에는 분명하게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부자가 되려면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을 좀 잡으셔야 되고 자산은 2배 내지 4배 정도로 늘릴 수 있다. 물론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대비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식 투자가 되려면은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악재를 통해서 시장이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도 하고 또는 정권이 바뀌어서 흔들흔들하기도 하고 경기가 후퇴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인드의 컨트롤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른바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 최소 투자는 10년 이상을 해야 됩니다. 또 경기에 대한 불안, 세금, 투자 제약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어떤 것을 투자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자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주식 투자를 선택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과정이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한 것은 세상에는 신생, 성장, 소멸의 법칙에 따라서 새로운 종목이 회사가 상장이 되고 또 성장이 하고 또 후퇴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종목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그리고 종목을 고를 때는 미래의 성장을 꾸준하게 하냐. 예를 들어서 올해 대비 내년 또 내후년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회사인가. 그리고 투자를 계속 늘려가는 회사인가. 그러니까 연구 개발 능력이든지 인프라라든지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회사가 중요한 것이죠. 아울러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금감원의 다트라는 사이트를 보게 되면 그 회사가 매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하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회사가 매년 성장하는 회사인지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인지 순이익이 늘고 있는 회사인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기업. 그러니까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늘리고 이런 회사, 꾸준하게 이런 것들이 늘리는 회사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 네 가지 박자가 딱 맞게 되면 이 회사는 지금 주가가 약해도 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력도가 가장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성장하는 주식은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지금 보고 있죠. 삼성전자 지금 뭐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58,300원에 끝났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20년 전에 보게 되면 20년 전에 보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한 만 원 안팎이었어요. 만 원 안팎. 만 원 갔던 게 지금은 이제 96,000원 갔다가 지금 이제 빠져서 58,000원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왔잖아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반드시 성장주가 분명히 있게 마련이죠. 자, 여기 보다시피 하이닉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하이닉스 월봉 보세요. 하이닉스도 10년 전에 비하면은 주가는 3배 이상 올라가 있죠. 그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런 사이클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회사 한번 볼까요? KB금융. KB금융이라는 회사도 2015년도에는 주가가 한 3만 원 언저리 했었죠. 배당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리고 10년 전에는 한 3만 원 언저리 하고 있었고, 지금 9만 6천 원 가니까 3배 이상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든 나쁘든 주주가치 제고, 이익 창출, 성장하는 제조업이든 금융회사든 이런 회사들은 반드시 주가가 상승하게 마련이죠. 제가 또 다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메리츠 금융지주도 보세요. 메리츠 금융지주도 이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한 5년 전에 해서는 만 원 언저리 있었지만 지금 10만 원 가 있으니까 한 10배 정도 수익이 나 있는 거죠. 불과 한 4, 5년 사이에. 이렇게 사이클에 따라서는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거든요. 다른 회사도 한번 볼까요? 자, 현대일렉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20년도에 4,080원 했던 주가예요. 그런데 4,080원 했던 회사가 21년도에도 22년도에도 23년도에도 그렇게 없었는데 23년도에는 4만 원까지 갔죠. 그죠? 그러니까 4만 원까지 갔던 회사가 지금 이제 뭐 30, 40만 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10배 정도 이상, 거의 뭐 100배 올랐죠. 100배. 4천 원에서 40만 원 갔으니까 100배 올랐잖아요. 이런 회사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선택하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냐에 따라서 이 미래 성장, 투자 지속,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 주주가치 제고 이런 회사는 여러분이 1년, 2년, 3년 주가는 눌리고 눌리더라도 반드시 주가는 상승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예요. 왜 그러냐면요. 주식 투자는 이익을 내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익을 내기 위한 회사가 유가증권을 상장한 게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이익을 내고 성장하고 순이익을 내고 주주배당을 높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미래가치에 투자를 계속하게 되면 반드시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못 버티고 불확실성에 그 본인 스스로가 주저앉아 버리면 여러분들이 절대 자산을 늘릴 수가 없고 투자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5년에서 10년 정도를 바라봐야 되고 자산 최소한 2배, 4배를 목표로 가지만 경우에 따라서 10배도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미래 대비 종목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설명을 드린 거죠. 또 하나는 투자를 해야 기회가 있고 또 불확실성을 대비해야 되고 꾸준해야 되고 시간의 비례법칙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30대 여러분이 믿고 나는 목돈 플러스 적립식으로 10년간 이렇게 투자를 해볼 거야. 이 종목에 투자를 해볼 거야. 라고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면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은행 이자의 5배 이상의 수익은 낼 수 있고 좀 더 좋으면 은행 이자의 100배의 수익을 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이 중요하겠죠.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특히 30대, 20대, 30대, 40대 애 키우고 한참 그 뭔가 미래를 설계하는데 이때 여러분이 설계를 잘 해야 여러분들이 미래가 있습니다. 정말 60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하고 후회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저도 역시 직장 생활을 했었고 뭐 투자 전략가도 했었고 여러 가지 또 공직에도 있어 봤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니 과정, 타이밍, 그리고 소신, 확신, 선택 집중 이게 매우 중요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선택이 중요한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종목군들 한번 볼게요. 지금 현대 일렉트릭스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0년도에는 15,000원이었어요. 그죠? 뭐 15,000원 언저리 있던 회사예요. 4만 원 언저리, 3만 원 언저리, 2만 원 언저리 이 회사가 40만 원까지였으니까 뭐 20배 정도 수익을 낸 거잖아요. 사실 이 회사가 수익을 낼 줄 알았습니까?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이라는 K9 자주포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또 계속 인수합병을 통해서 회사가 체질을 변경을 해 나갔어요. 이런 회사들은 반드시 주가가 어느 순간에 점프해서 올라가기 마련이죠.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또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현대일렉이라는 회사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른바 AI,
반도체 AI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 소모가 필요한데 많은 기업들이 전력 소모를 수요를 위해서 에너지 절감 장치를 도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세계적으로 수요가 있어요. 특히 미국, 유럽 이런 데에서 폭발적으로 우리나라 뭐 산일전기, LS일렉, 현대일렉, 특히 현대일렉이 독보적으로 선두주자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수익이 늘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현대일렉은 500원짜리 회사가 배당을 몇천 원 하지 않습니까? 액면가 500원짜리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또 그렇잖아요. 메리츠 금융주주. 이 회사는 2019년도에 뭐 만원 언저리인 회사가 10만 원까지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수익도 수익을 내고 있었지만 먼저 자사주를 계속 소각했어요. 자사주를 계속 소각해서 이익을 내면서 주주 배당을 하면서 자사주를 계속 소각을 했어요. 자,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있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언급한 이 회사, 자, 이 미래에셋증권은 회사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미래에셋증권은 이제는 이제 이 회사는 주식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 주식 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월봉으로 보시면 이미 그 한 2007년도에는 3만 3천 원도 가고 2011년도에는 2만 5천 원도 가고 2015년도에는 1만 6천 원도 갔어요. 1만 8천 원도 갔어요. 근데 지금은 9천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월봉 초기란 말이죠. 그럼 이 회사는 여기까지 자산 3배, 최소 3배 이상 상승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 특히 미래스 증권이 해마다 자사주를 계속 소각하고 있어요. 이게 자사주를 계속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자사주를 뭐 1,000만 주 이상 소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상장 주식이 5억 9천 5백만 주니까 앞으로 자사주를 한 1억 5천만 주만 줄이면 배당 가치가 늘어나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 회사가 이전에는 대우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옛날엔 대우 계열의 무역 회사였었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로 넘어와서 이제 2023년도부터 작년도부터 에너지 회사가 됐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LNG, 그 다음에 풍력 이런 에너지 회사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호주와 그 다음에 미얀마에서 가스를 생산해서 국내에서 탱크 시설 만들어서 발전을 하고 수출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란 말이죠. 또 뭐 인도네시아에서 팜유를 만들기도 하고 또 뭐 곡물도 하고 또 2차 전지 코어도 생산하고 그러니까 미래 대비 사업을 착실하게 하고 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계속 늘어나요. 내년에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내후년에 1조 8천억, 그래서 순이익도 한 1조 클럽에 가게 되죠. 영업이익도 뭐 1조 8천억 이상 가게 되고 순이익도 1조 클럽에 가게 돼요. 물론 발행 물량은 한 1억 7천만 주 정도 됩니다. 1억 7천만 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회사가 밸류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앞으로 12월 안에 밸류업을 하게 되어 있죠. 결국은 이렇게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 주가는 이미 박스권 내에서 뭐 3만 4천 원에서 9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결국 밸류업을 하고 수익이 늘어나고 IR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배당을 높이고 또 주주 가치를 높이다 보면 주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흐름을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KB금융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죠. 그런데 이제 어느 금융 봐야 되냐면은 지금 그 월봉 찾던 9만 6천 원 가 있잖아요. 너무 꼭대기 가 있잖아요. 이 꼭대기 주식이 사람 말이냐? 그럼 사람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계속 배당을 높이고 있고 앞으로 계속 순이익을 더 나오면 나올수록 배당 가치를 높이겠다고 하고 주주 가치를 차원해서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메리츠 금융주주가 그랬어요. 메리츠 금융주주가 5만 원이 꼭대기인 줄 알았더니
7만 원 가고 7만 원이 꼭대기인 줄 알았더니 10만 원 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는 자사주 소각, 자사주 소각이 계속 있었어요. 자사 소각이. 그러면 이 메리츠 금융주주는 지금 액면가 500원짜리 회사가 상장 주식이 1억 9천만 주가 있죠. 그러면은 KB금융은 5천 원짜리 주식이 3억 9천만 주가 있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자사주를 계속 얼마나 줄이느냐 이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내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인가 그 흐름을 좀 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메가터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메가터치는 여러분 이제 어떤 회사냐면은 2차 전지의 테스트핀을 만들고 또 반도체 반도체 테스트핀을 만들죠. 그리고 작년 2023년도 11월 달에 상장을 했고 공모가는 4,800원이었고 7,950원 갔다가 지금 3,255원까지 빠져 있죠. 이게 한 번도 빚을 못 봤어요. 지금 24년도에 흑자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37억 정도의 순이익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매출액은 한 400억 정도의 매출액을 좀 내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까지 그렇습니다. 자, 이런 회사인데, 자, 왜 이런 회사냐면은 이 회사의 모기업 TSE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이 회사는 이제 메가터치의 모기업입니다. 모기업. 자, 보세요. 이 회사가 메가터치의 모기업 TSE가 현재 매출액은 한 연간 한 3천억 정도 해요. 3천억 정도. 그리고 연간 순이익은 한 500억 남짓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보세요. 2019년도에 5천 원이었죠. 2019년 주가 5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20년도 이후부터 3만 원 가고 5만 원 가고 8만 원 갔다가 다시 4만 원 갔다가 8만 원 갔다가 지금 3만 9천 원대로 빠졌잖아요. 지금 시장이 안 좋죠.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가 이제 동명기에 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TSE라는 회사의 이 장기 사이클을 보게 되면 보시면 12년도부터 19년도까지 사이클은 계속 안 좋았어요. 그런데 회사는 계속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왔어요. 기술력도 노하우도 축적이 되고 어느 순간 점프 하면서 올라갔단 말이죠. 이 회사라는 게 그래요. 자, 보세요. 자, 지금 리노공업이라는 회사도 있었죠. 이 회사도 2012년도에는 주가는 한 16,000원 했어요. 16,000원 했던 게 15년도에 5만 원 가고 또 18년도에 또 4만 원 갔다가 또 그다음에 20년도에 8만 원 가고 21년도에 16만 원 가고 그다음에 20만 원 가고 올해 30만 원 찍고 16만 원 가고 있죠. 자, 이 리노공업도 반도체의 완성 불량품의 테스트를 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리노공업하고 메가터치하고 어떻게 보면은 업무 영역이 겹쳐요. 그런데 메가터치가 다른 점은 메가터치는 2차 전지 배터리의 불량품과 양품을 좋은 제품을 어, 선정하는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메가터치가 거의 국내에서 독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캐즘이 발생하면서 주가는 빚을 못 발하고 있죠. 따라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실적을 내고 있나, 영업이익을 계속 내고 있나, 그리고 미래 가치가 계속 있는가, 성장을 하고 있나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리스크를 좀 감당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한다면 메가터치. 나는 안정되게 꾸준하게 배당을 보면서 꾸준하게 이 메리츠 금융주주 같은 상승을 원한다고 하면은 미래에셋 증권 또는 KB금융. 그다음에 안전된 성장과
배당과 그리고 우량주의 성장을 바라본다면 포스코 인터 이런 것들을 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는 자산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부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강의를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 트럼프 시대가 오고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약간 다운되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총량의 GDP는 떨어지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매출 성장은 줄지 않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던 여러분이 30대라면 40대라면 정말 내가 10년 뒤에 부동산처럼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일부의 목돈과 적립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배당과 그리고 투자 수익까지 얻을 수가 있고 자산을 어느 순간에 3배, 5배, 10배 이상 늘릴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신과 원칙, 확신 없이는 절대 자산을 늘릴 수도 없고 부자도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버핏은 투자를 하게 되면 기본 3년, 5년, 10년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버핏도 55세 이후에 투자를 해서 지금처럼 수백 조의 자산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기에 따라서 지금부터 차곡차곡 해 나간다면 반드시 자산도 늘릴 수가 있고 기회도 있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는 파동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계속 고수해서 간다면 분명한 기회가 있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순이익과 영업이익과 성장과 매출과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이 네 가지만 맞추면 반드시 주가는 언젠가는 폭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본의 성질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 간간히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하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저는 스톡커피의 김인환 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겠습니다.